안녕하십니까. 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학회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엄지창의연구 지원자 이명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 AI가 대체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지만 다이나믹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유아교육기관의 교수 매체, 또한 놀이 방법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아이들과 재미있고 흥미를 유지하면서 놀이와 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고 흥미있게 생활하고 있는 그림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현장에서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어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고,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놀이 활동 및 창의성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할 줄 아는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유아 교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교수 활동이라고 보며, 오늘 강의는 그림책이란 무엇이고 그 그림책의 중요성,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그림과 글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진 책이며, 글이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림이 표현함으로써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것이 그림책입니다. 또한 유아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주며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그림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그림책을 영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선정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성을 기르는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림책 활동은 이야기의 재미와 그림의 아름다움 속에서 책의 즐거움을 갖게 하며,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함으로써 긴장 상태를 이완하거나 아이들의 욕구 충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등장인물과의 공감을 통해서 간접 경험과 상상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 등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그림책으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12월 겨울놀이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창가에 서서 왜 겨울인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요? 그런데 빗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톡톡 이었다가 툭툭 이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교사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그림책은 쏘아라고 하는 제이의 그림이 되어있는 책인데요. 책 속의 면지는 노란색이고 페이지는 다양한 소리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책 속의 면지가 노란색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따뜻하다, 행복하다, 어떤 다양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 책 속에서의
전체적인 부분들로는 의성어와 의태어 또 그림을 통해서 점점 더해지는 아이들의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 이유를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속에는 톡톡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 쪼르륵 누군가 주스를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 칙칙칙 화분에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는 모습들의 모습과 퐁퐁퐁 분수들을 보고 아이는 그만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그림책의 간단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림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상상력을 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아이가 이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는 이유는 배꼽에 손을 대고 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교사는 활동 예상 주제방과 함께 활동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거나 또 역할 쌓기, 수조장, 언어활동, 과학활동, 또 게임, 또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표지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지 탐색에 앞서 표지 탐색을 하면서 책을 앞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모습이 느껴지는지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지를 각각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아라고 하는 책 제목에 맞춰서 아이들은 비가 주룩주룩 내릴 것 같아요. 또 비가 오는 책일 것 같아요. 또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또 번개도 칠 것 같아요. 라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면의 책 표지보다는 뒷면까지 한 번 더 아이들과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뒷장을 탐색을 해봤을 때 가로 세로로 각각 돌려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책을 세워서 봤었을 때는 선생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내려요. 아니요, 꼭 우박이 내릴 것 같아요.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책을 가로로 돌려서 보여줬을 때는 선생님 바다 같아요. 계곡일 것 같아요. 강물이나 호수 이런 것 같아요. 수영장도 같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들을 이 반응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했던 다양한 소리들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생각 모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쏘아라는 소리를 하면 떠오르는 너희들의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파도 소리, 또 백고동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손 씻는 소리, 아무래도 설사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탐색을 하면서 소리를 탐색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동화의 표지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놀이를 진행하면서 선생님 우리 어저께 집에서 목욕을 했는데요. 그때 쏴라는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경험을 했던 유아들이 이야기를 하자 목욕하면서 물 떨어지는 소리, 또 샤워기가 똑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 또 뽀글뽀글뽀글뽀글 그 물거품이 나는 소리, 욕조에 물이 쭉 빠지는 소리, 이러한 자연스럽게 목욕탕 놀이로 놀이 활동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놀이 지원을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목욕탕 놀이를 한다던가 머리를 감는다든가 목욕을 한다던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표지 모델이 되어본다던가 하는 다양한 놀이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겉표지를 보면서 생각나는 겨울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게 되면 물이 얼어서 미끄러워져서 꼭 미끄럼틀이 될 것 같아요. 또 썰매를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눈이 와서 비가 왔을 때 땅이 얼으면 그곳에서
하키나 겨울 놀이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선생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놀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하여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하키를 해본다던가 또 기차놀이를 해본다던가 또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선수가 되어본다던가 다양한 모습의 겨울 놀이로 아이들은 그 표지를 통해서 탐색한 놀이 결과를 가지고 다양하게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지 탐색을 통해서 다양하게 놀이와 연결을 해보고 놀이와 연결한 후에는 그 쏴라고 하는 동화책에서 보여지는 오디오북에 나오는 오디오 소리를 들어보고 하나씩 상상해보면서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디오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쪼르르, 콩콩콩, 깡총깡총, 치리리, 통통통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을 직접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그림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을 했더니 소리를 듣고 들었던 소리들이 어떤 소리인지를 그림과 함께 보았을 때 책 속에서는 이렇게 통통통, 토동토동 이런 이야기를 나왔을 때 아이들은 빗방울 터지는 소리일 것 같다. 또 말랑이가 터지는 소리일 것 같다. 또 사탕 먹는 소리일 것 같다. 싹이 나오는 소리일 것 같다. 뾱뾱이 비닐을 누르는 소리일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칙칙칙 물을 뿌리는 소리를 보고는 아이들은 스프레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기차 소리인 것 같아요. 아빠가 슬리퍼를 찍찍찍찍 끌고 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빠가 휘파람 불 때 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자전거 소리인 것 같아요. 라고 예측하는 아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토동토동이란 어떤 소리일까? 토동토동이란 소리는 아마도 우산에 비 떨어지는 소리일 것 같아요. 내 뱃속에서 꼬록꼬록 나는 소리일 것 같아요. 산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이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것 같다라는 아이들의 상상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쪼르륵이라고 하는 그런 의성어에서는 주전자 물 따르는 소리, 빨대로 물을 빨아 마시는 소리, 또 배가 고플 때 나는 소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속에 깜빡했다라는 단어로 생각나는 상황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손 씻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것을 깜빡했어요. 또 핸드폰을 놓고 가서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핸드폰 놓고 가는 것을 깜빡했어요. 등 다양한 아이들이 깜빡했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떠한 행동들을 깜빡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빛이 깜빡거린다 라는 표현을 해주는 유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놀이를 통해서 소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 봤을 때 분무기로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라던가 소라 껍데기로 귀에 대면서 어떠한 소리가 나는지 또 블럭에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나는 소리들 또 병뚜껑을 두드리면서 나는 소리들 교실에서 토동토동 쿵쾅쿵쾅 뛰면서 그랬을 때 아래층에서 선생님이 못 참겠다 하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또 아이들이 소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상황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소리를 만들어도 보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적어보기로 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는 야옹야옹 고양 소리가 좋아하고 엄마가 사랑해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고 또 과자 먹을 때 바스락 바스락 이렇게 나는 소리들을 나는 좋아한다. 그래서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소리들이 있고 어떤 소리들을 좋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만들어 본 소리, 또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소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만의 소리를 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쏘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다양한 표현들과 다양한 의성의대어들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와 함께 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만의 소리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들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보면서 이런 소리도 있었구나. 또 나는 이런 소리를 좋아했는데 다른 친구는 이런 소리도 나는 좀 좋아했구나. 라는 어떠한 공감을 함께 갖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그리고 소리를 적어보고 하면서 나만의 소리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소리책을 만들고 소리를 만들어 보고 또 목욕탕 놀이를 해보고 또 겨울철에 썰매를 탄다거나 스케이트를 탄다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그림책과 연계해서 확장 활동으로 진행을 한 후에 내가 가장 즐거웠던 놀이 후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강당에서 하키 하는 그런 때가 제일 재밌었다. 또 친구들과 함께 동화책 속에서 나왔던 그런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봤었을 때가 재밌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그 기억으로 남아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서 제대로 말하라고 할 것 같다. 야! 제대로 좀 말 좀 해!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다. 또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친구들을 이리와 이리와 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이 안 들려서 카톡으로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손으로 말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리에 대해서 놀이를 한 후에 이것을 미디어를 활용한 확장 활동을 연계해 보았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성 활동을 아이들과 교실 내에서 해보게 되었는데 표지를 탐색하면서 보았던 파란색의 모습이 하늘과 바다로 아이들은 보게 되고 미디어에서 하늘과 바다를 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표현해 보게 되었는데요. 하늘을 표현할 때는 비행기가 날아간다거나 또 그 놀이기구가 움직인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로 하늘은 표현을 하게 되었고 또 툴툴툴 헬리콥터가 날아다닌다 이런 모습으로 표현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바다를 표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닷속의 어떤 물고기들의 헤엄치는 모습들 또 물고기들에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재미있게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소리로 또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소리들을 미디어로 만들었는데요. 이 미디어를 만들 때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왔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꾸며서 만들어 본 오디오북입니다. 과자가 더 좋아. 안 먹어. 밥 안 먹을 거야.
내가 속을 줄 알아? 엄마 말 안 믿어. 신동이 난 하늘이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과자만 먹어도 배부르고 힘이 나는걸? 이번에도 하늘이의 손에는 과자가 들려있어요. 냠냠냠. 역시 맛있어. 과자가 최고야. 친구들이다. 얘들아, 같이 놀자. 아하, 하늘이가 놀이터를 가려고 했던 거군요. 하늘이는 친구들과 시끌벅적 재미있게 놀았어요. 힘들어. 왜 벌써 힘이 들지? 더 이상 못 뛰겠어. 하늘이는 왜 벌써 힘들어진 걸까요? 하늘이도 이유를 모르나 봐요. 휴, 그네에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어라? 이 구름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잖아. 이거 생선구이? 응? 이 구름은 밥처럼 생겼네? 배고파. 하늘이는 분명 밥이 싫다고 했는데 구름들이 밥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배도 더 빨리 고픈 것 같아. 하늘아, 우리 이제 밥 먹으러 집에 가자. 한참을 뛰어논 하늘이와 친구들은 집에 가려고 놀이터를 나왔어요. 빨리 가서 과자 먹어야겠다. 배가 고파진 하늘이는 또 과자를 먹으려나 봐요.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지? 거실에 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질 않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가 요리하고 있나 보다. 채소가 목욕하고 있잖아. 양파로 어떤 음식을 만들려는 거지? 아니야. 나는 과자 먹을 거야. 하늘이도
시청 잘 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쏴라고 하는 동화책에서 나왔던 의성어, 의태어, 또 아이들이 왜 못 참겠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서 또 놀이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오디오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시청하셨으리라 믿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 속에서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제안하고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의 상호작용과 발문을 통해 놀이가 확장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현장에서 아이들과 힘써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유아 아이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이 떠오르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확장에 대한 범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적용 사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열강해 주신 우리 이명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강연을 마치면서 오늘 강연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하신 모든 교수님께서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톡방의 질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다양한 교수 매체들을 통해서 유아들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도모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한국유아창의인성학회 동계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